그 커피숍에 가서 불편한 책상에서 불편하게 일하느니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더 편하게 일하는 것도 내 생각에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업무 집중도도 더 높고 좀 더 쾌적한 분위기이기도 하고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삐끗 기자입니다. 오늘 해볼 얘기는요, 제가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한 2년 동안 사실상 기자실처럼 이용을 했던 공유 오피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. 우리 같은 기자들은 보통 외근 근무를 한단 말이죠. 그 와중에도 계속 기사를 쓰고 아니면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기사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. 근데 그럴 경우에는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기자실에 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서울 도심 쪽에 갈 일이 있으면은 현대건설이나 대림산업 같은 데 기자실에 가서 일을 했었고, 저희 강동 쪽으로 가서 취재를 할 일이 있으면은 뭐 쌍용건설 기자실에 가 있는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었어요. 그 기자실에서 기사를 송고하고 뭐 전화로 통화를 하고 뭐 취재를 하고 약간 이런 공간인 거지. 근데 이런 업무 루틴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. 기자실을 운영해서 외부인들을 이렇게 불러들일 이유가 없는 거지.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야. 사실 커피숍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한두 시간이고 뭐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전화를 하거나 뭐 취재를 하거나 기사를 쓰거나 약간 그런 거를 공유 오피스에서 해결을 했었습니다. 내가 공유 오피스를 한 2년 정도 이용을 해보면서 이 공유 오피스의 장단점과 공유 오피스가 과연 기자실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공유 오피스는 말 그대로 오피스 시설을 여러 사람과 공유해서 쓰는 개념입니다. 원래 초반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초창기 사업자, 또 1인 기업, 뭐 스타트업 기업,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요, 보통 오피스텔을 빌렸습니다. 뭐 오프라인 사업이든 온라인 사업이든 사업장의 주소는 무조건 필요해요. 집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하기엔 좀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빌려서 그 오피스텔의 주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오피스텔을 빌리는 게 문제가 있어. 오피스텔 하나 괜찮은 거 빌리려면은 보증금 1000만원, 월세 한 5,60만원씩 내야 된단 말이야. 부동산 계약도 1년 혹은 2년 정도로 어느 정도 길게 잡아야 된다는 거지. 초창기에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들한테 되게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는 거지. 그래서 이 공유 오피스는 이런 생각을 한 거지. 개개인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개개인에게 빌려주고 여러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넓은 공간, 카페테리아 시설, 정수기, 이런 오피스 시설들은 여러 사람이서 공유해서 쓰는 거야. 가령 내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싶어. 오피스텔을 만약 빌려야 된다면 그 오피스텔 안에 여러 개를 갖춰야 돼. 사진을 찍어야 되면은 뭐 사진 찍을 만한 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, 옷을 좀 이렇게 널어놓을 수 있는 행거 같은 것도 필요하고, 자질구레한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야. 하다못해 냉온수, 에어컨,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야. 그 조그만 오피스텔 안에 그런 걸 다 드러내야 된다고.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. 근데 이 사업을 만약 공유 오피스에서 같이 하면 에어컨, 냉장고, 선풍기, 뭐 프린트 이런 것들을 업체에서 몇 개를 들여놓으면은 그거를 여러 업체들이 함께 쓰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업체에서는 기자재질이 잘 작동을 하는지 전체적인 공유 오피스의 시설물 관리들을 공유 오피스 업체가 해주는 거지. 말 그대로 큰 방을 빌려서 쪼개서 빌려주고 나머지 넓은 공간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빌려주는 게 공유 오피스의 개념이에요.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의 장점은 그거야. 초기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월세 외에 부담되는 다른 기자재를 마련하는 비용, 부가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비용 같은 거를 되게 최소화할 수 있어요. 프린트도 안 사도 돼.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 스튜디오 같은 거 안 빌려도 돼. 회의실 같은 것도 만들어놔서 빌려서 쓸 수 있는 거예요. 조그만 개개인의 공간을 따로 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인 거죠. 제가 빌렸던 공간 같은 경우는 오픈데스크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독서실 같은 느낌이야. 넓은 책상이 이렇게 있고 759호가 쓸 수 있는 책상 하나, 인터넷이랑 이런 거 다 연결돼 있고 뭐 책상이랑 서랍 같은 거 있고, 나는 그래서 그 지정석을 쓸 수도 있고 자유석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약간 이런 공간을 썼었고요. 매달 25만원이었어요. 근데 나는 좀 싼 거를 구매를 한 거였고, 이제 독립된 공간을 빌릴 수 있는 곳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
한 달에 한 4, 50만원? 5, 6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.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업체마다 다 견적이 달라서 최대 뭐 한 1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. 그런데 그런 건 아무래도 독립된 공간이 돼 조금 더 넓겠지. 공유 오피스를 120%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쇼핑몰이나 택배 업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봐요.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개인이 한 번 택배를 이용하려면 4천 몇백 원 정도 든단 말이야. 적당히 판매가 되는 어떤 쇼핑몰이야. 이 쇼핑몰 업체가 택배 업체랑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지. 만약 로젠 택배랑 내가 계약을 했어. 그럼 로젠 택배에서 좀 깎아주는 거야. 많이 보내는 만큼 어느 정도 그 단가를 내려주는 거지. 근데 이 공유 오피스에는 정말 많은 사업체들이 들어와 있거든요.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택배 물량을 전체로 따지면 엄청 많단 말이야. 한 달에 수천 개씩 나갈 수도 있어. 이 개별 사업자들이 택배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별 업체들이 모여있는 공유 오피스 업체랑 택배 업체랑 함께 계약을 하는 거야. 한 달에 수천 개, 뭐 한 3, 4천 개씩 배송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거야. 개별 업체가 이 택배 업체랑 계약을 하면은 한 2,500원에 보내야 될 거를 한 1,700원, 1,800원까지 이 택배 배송 비용을 낮춰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공유 오피스를 통해서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온라인 사업체면서 택배 배송을 많이 하는 업체, 이런 사람들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공유 오피스 시스템이에요. 근데 이 공유 오피스가 100%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여러 사람이 그 넓은 공간을 같이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빌런들이 있어. 전화 졸라 크게 받는 사람도 있고, 그 공유 오피스 안에서 계속 뛰어다니는 사람들도 있고, 정신산만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단 있어.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인들을 막 들여와. 뭐 예를 들면은 애들을 막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자기 일하는 동안에 애들 저기 옆에서 뛰어놀게 한다던가, 뭐 핸드폰으로 유튜브 보고 있게 한다거나. 그 공유 오피스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업무 공간인데 그 업무 공간에서의 좀 되게 산만하게 한단 말이야. 외부인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.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저녁 한 10시, 11시가 돼가지고 술이랑 치킨을 사가지고 넓은 회의실을 잡아가지고 그 안에서 치킨이랑 술을 먹고 있는 거야. 이 정도의 빌런도 있었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뭐 의자가 파손이 된다거나 커피를 내리는 기계가 뭐 자주 망가진다거나 뭐 요 정도의 단점이 있죠. 근데 이런 것들은 공유 오피스 업체에서 조금 더 인력을 확충하고 기자재 같은 거에 어떤 내구성 같은 걸 좀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인데, 내가 봤을 때 가장 큰 단점은 빌런들이 있다는 거. 근데 그 빌런들도 그 공유 오피스 업체들한테 잘 말을 해가지고 저 사람 막 시끄럽게 통화하고 계속 뛰어다니고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을 넣어주면은 그 공유 오피스 업체에서 그 빌런들한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도 있고, 그러지 마시라고 엄중 경고하기도 하고, 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요소 같아요. 근데 그 외에는 공유 오피스에서 내가 딱히 단점을 찾지 못했어요. 공유 오피스는 기자실에 100% 대안은 되지 못합니다. 사실 기자실의 장점은 그 기자실이라는 공간 때문이 아니라 그 기자실이 여러 곳에 있어서 좋은 거예요. 내가 종로에 나갔을 때도 종로 쪽에 있는 기자실에 가도 되고, 뭐 강동 쪽, 잠실 쪽에 갔을 때는 잠실 쪽에 있는 업체 기자실에 가면 되고, 이런 기자실이 곳곳에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데, 근데 공유 오피스 같은 경우는 빌린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공유 오피스를 자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갈 수는 없어. 그래도 코로나 시대에 기자실이 닫아서 기자들이 갈 데가 없고, 커피숍에 앉아서 일하는 것도 좀 지겹고, 커피 비용도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 있거든. 커피숍에 앉아있으면은 뭐 집중도 안 되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, 그런 거에 좀 부담을 느낀다면 공유 오피스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. 공유 오피스 비용이 한 달에 25만 원이었거든?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일을 해야 돼. 그러면 하루에 2번만 커피숍에 간다고 해도 커피 아메리카노 4,100원짜리 마셔도 하루에 8,000원이거든. 그러면 사실상 한 16만원 이 정도 하거든? 그 커피숍에 가서 불편한 책상에서 불편하게 일하느니 공유 오피스를 빌려서 더 편하게 일하는 것도 내 생각엔 나쁘지 않다고 봐요.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업무 집중도도 더 높고 좀 더 쾌적한 분위기이기도 하고.
기자님들도 괜찮은, 내가 자주 찾는 지역에 공유 오피스가 있다면 그 공유 오피스를 빌려보는 것도 내 생각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회사 들어가기 싫잖아.